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7월 21일 목요일이고 지금 오후 5시 반인데 비트코인이 조금 좀 조정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또 팔아치웠다, 요런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것의 75%를 지금 매각해서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하겠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가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테슬라도 비트코인의 75%를 좀 매도를 쳐가지고 기업들의 현금 흐름 개선을 좀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핵심 사업에 비트코인 보유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75%를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단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나는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말 바꾸면서 또 이제 75% 정도를 팔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차트상으로도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급격한 공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쫄았을 수가 있겠죠. 내가 그래도 3조 가까이 투자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떨어지면은 괜히 이제 돈만 뭐 몇 조씩 날리는 게 아니냐, 좀 쫄린다 싶으니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쭉 올라와 줬을 때, 그리고 이 정도 올라와 줬으면은 물론 테슬라 평단가가 34,000달러 부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테슬라도 손실을 보고 판 거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제 팔아치우자, 조금 짜증난다, 요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비트가 눌린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중에 어떤 호재들이 조금 나올 만한 기미가 보이고 그레이트 랠리가 시작하기 초반권이 오게 되면은 뭐 요런 구간쯤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전량 매각을 한 게 아니죠. 또 가지고 있는 거에 4분의 3 정도를 팔고 아직 4분의 1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여러가지 좀 고점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비트가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3천만원대 그래도 지금은 지켜주고는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랑 이더 슬슬 조정 나올 분위기다. 그리고 수익 실현한 코인들도 가격이 내려오면 어차피 다시 살 거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많이 올랐던 코인들, 특히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푹 내렸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쳐주고는 있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 내려오기 전에 이 고점 자리까지 막 올라가면서 이거를 이제 뚫어내고 막 극복하면서 1,300원을 뚫어주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은 확률적으로 이 고점에서, 고점도 그냥 고점이 아니라 특히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밀어올린 상황에서 푹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주고 조금 눌림이 나오다가 바닥에서 시간을 좀 끌고 위로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다, 요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파동에서 또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올랐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패턴을 보면 여기서 올려친 다음에 그걸 또 다 빼고 옆으로 기다가 옆으로 이제 위로 쭉 쏘고, 그럼 여기서도 또 같은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랑 이더리움이 조정이 어쨌거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들도 조정이 좀 더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이제 한 번씩 상승 준 다음에는 4일에서 5일 정도의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또 이번에 좀 세게 올렸기 때문에 눌림 자체가 조금 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눌림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 파동은 좀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알트코인들을 딱 봤을 때 제대로 안 쏜 코인들이 많아요. 지금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파동에 제대로 안 쐈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 한 번은 쭉 이제 위로 쏘는 이런 이제 요때랑 비슷한 힘의 크기로 한번 올려치는 파동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고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 그리고 어디까지 눌리는지는 일봉상으로 양봉이 언제 떠주냐, 그걸로 우리가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 양봉 전환이 다시 우리가 저점 매수할 구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선물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스닥이 어제도 보시면은 1.5% 준수하게 상승을 해줬고, 지금 같은 구간에도 올려준 자리에서 안 빼고 있으면서, 물론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소폭 꺾이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올려치고 크게 안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좀 눌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올려 쳐놨어요. 여기 고점까지 다 뚫어내버렸기 때문에 좀 눌리다가 천천히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달러 인덱스도 어쨌거나 조금 내려와서 살짝 반등은 주고 있는데, 요만큼
요만큼이라도 빠진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가도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반등 나오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 반면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약간 이제 알트코인들에게서 돈이 조금 빠져나갔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이제 눌림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상승 파동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좀 일단 수익을 좀 많이 낸 상태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들어가야죠. 이때 다시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파동 줄 때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맞겠다. 그리고 지금은 눌림 이후에 이제 크게 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미리미리 좀 리스트업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디블록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메디블록도 저희가 이제 26원대 추천을 이렇게 딱 드렸죠. 26원대 사가지고 26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 사서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이 터졌고, 오늘 이제 이익 실현을 했죠. 메디블록도 보시면 메디블록 요 잡코인, 펌핑 잡코인 추천드릴 때 7월 18일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비블록, 메디블록, 누사이퍼, 메인프레임, 메타디움 다 날라갔죠. 그래서 메디블록도 26원대도 말씀을 드렸고 27원대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결과적으로 30원까지 좀 찍어줬다. 메디블록도. 그래서 아침에 쏠 때 전량 수익 실현하겠다, 축하드린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스팀도 추천드리자마자 갑자기 업비트 전체 1위로 이제 급등이 터지면서 스팀 자 요런 식으로 바로바로 또 수익 인증이 올라왔죠. 330원 매수죠. 330원 매수, 332 매수, 336 매수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27 부근에서 이제 매수하시자 말씀드렸고, 바로 좀 펌핑이 나오면서 요런 식으로 수익 인증이 바로바로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수익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요런 좀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모든 타점과 정보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들이 이제는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일단 여전히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바닥으로 깔려있는 코인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덤프로토콜 이런 거 지금 바닥으로 팍팍 내려와가지고 깔려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이 팍 떨구기 전 지점까지는 한 번은 이렇게 팍 올려주는 무빙이 나올 수 있겠다. 아직 펌핑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펌핑이 나온 거라고 좀 볼 수가 없죠. 물론 이번 상승장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잡코인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죠. 물론 잡코인이 맞죠. 덤프로토콜은 이제 시총 800억짜리 잡코인인데, 결국에는 이런 잡코인들 마저도 날아가는 게 진정한 이제 불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올 하반기 중에 한 번은 이런 덤프로토콜이나 뭐 모스코인 같은 것들 안 움직였잖아요. 지금 스택스도 움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에 보라도 마찬가지, 이거 올라간 게 아니죠. 요런 애들까지도 그냥 막 2배 3배 쳐주는 게 이제 진정한 불장이고, 그런 불장이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크게 못 쏜 코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조금씩 저점 부근에서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보라 같은 거라든지 모스코인, 던프로토콜, 위믹스, 크로노스도 크립토닷컴 체인이 이름을 바꾼 거죠. 시총 4조짜리 얘도 상당히 좀 무거운 코인이고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제대로 펌핑 주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주 대량으로 거래량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살살살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크로노스, 이런 크로노스 같은 코인도 올리면은 조금 떨어지기 직전 자리, 여기 이제 수직 낙하를 이제 때린 자리까지는 200에서 240짜리까지는 한번 이제 올려줄 수 있겠다. 물론 비트나 이더가 눌리면서 요 라인까지 좀 밀릴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 파동에 크게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발 하나 걸쳐놨다가 그냥 조금 떨어지면은 160, 150, 140 구간에서 조금 모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쭉 위로 말아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코인입니다. 위믹스도 마찬가지고, 피노아 체인, 아하 토큰 이런 것들도 있죠. 아하 토큰 같은 경우도 안 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고 여기서 한 파 더 내려 찍은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좀 그 윗꼬리 달면서 좀 움직임은 나왔었지만은 역시나 이번에도 제대로 안 쏘고 바닥으로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도 조금 이제 빠지는 구간 지나가다 보면은 한번 위로 좀 이렇게 쏠 수가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조금 쏘는 코인이죠. 최근에도 윗골이 이렇게 다는 거 보면은 그나마 움직임이 좀 활발하다면 활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시총 200억짜리 잡코 중에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만 소액으로 하다가 올라오면은 이제 그냥 팔고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매도를 그냥 위에 걸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이번 파동에 힘을 줬으면 10원은 좀 찍어줬어야 되는데 10원도 못 찍고 8원짜리, 요즘에도 8원짜리 돈전도 없는데 8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엽전주라고도 불리는 이제 코인이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빠지는 구간에서 사놓게 되면은 한번 이제 펌핑은 이렇게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파동에 제대로 못 간 애들, 요런 코인들도 한번 하반기에는 제대로 좀 힘을 한번 주고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작전 세력들도 어차피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해먹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90, 11월 요때쯤에는 제대로 된 이제 불장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안 쏜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요런 애들이 아직 안 쏜 코인인데 물론 얘네도 비트 이더 빠지면은 다 빠집니다. 빠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비트 이더가 상승기에 다시 들어갈 때 업비트 코인들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골렘 이런 것도 이번에 안 쐈기 때문에 다음 파동에 좀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뭔가 좀 힘을 모으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팍 한번 위로 올려 쳐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고래의 내부 송금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3번 고래가 대규모로 지갑 이동을 하면서 얘가 이제 팔고 있는 게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3번 고래가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갑 이동을 하는 거고 지갑 이동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3번 고래가 아직도 비트를 팔고 있다는 얘기를 믿고 있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테슬라가 이제 비트를 팔았다는 소식에 대해서 저스틴슨 트론 창업자는 이거는 또 좋은 소식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더 이상 테슬라의 비트 매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우리를 장기간 괴롭혀왔다. 두 번째는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 매도는 큰 기업들에게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사실 물론 비트를 테슬라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비트를 물론 팔았다는 것 자체는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밝은 측면을 본 거겠죠. 언젠가 테슬라도 그 물량을 집어던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우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매도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 매도가 터져 나오면서 어쨌든 조금 이제 비트가 조정을 지금 막고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팔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이 테슬라도 후발주자들 전기차 업체들이 뭐 BMW, 벤츠,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테슬라가 한 가지 잘했던 점은 시장을 먼저 선도하고 선점해서 전기차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상용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간 회사들이 후발주자들의 물량 공세라든지 디자인 업그레이드나 성능 업그레이드 그런 거를 통해서 따라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여기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가야 되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그리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좀 부족한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 문제도 있고 코로나도 다시 퍼져나가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이제 기업을 위한 이제 자금 융통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묶여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비상 병행을 해야 된다. 비상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머스크가 하고 이제 비트를 어느 정도 팔아서 그 돈으로 차라리 신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 우위를 계속적으로 점해 나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경영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작년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 비트가 어쨌거나 많이 떨어진 자리에 와 있는 거는 맞지만은
재수 없으면 이 구간에서 과거에 이때처럼 이렇게 옆으로 기는 구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75% 중에 25%는 그냥 남겨두겠다. 어차피 이거 장기로 가져갈 거니까 비트코인 내가 보유한 25%는 장기로 그냥 들고 가고 75%는 일단 그냥 좀 팔자. 요런 식의 판단을 머스크도 한 거겠죠. 그래서 전체 물량을 판 건 아니고 일부는 장기 투자로 들고 가고, 어차피 내비두면 사실 비트는 뭐 횡보를 하든 이 미토로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좀 횡보를 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거를 기다리기 좀 짜증 나는 거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스페이스X 우주선도 쏘아 올려야 되는데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비트가 이렇게 가주면은 안 팔겠죠, 머스크도.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머스크가 생각할 때. 이 그림은 단기간에 나오기는 힘들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올려가지고 돈을 빨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비트코인의 큰 랠리, 이 정도 급의 이제 수직 상승 랠리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오지 않겠냐,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 비트가 조그만 파동만 줘도 여기서 이제 내려갔다가 하반기에 뭐 요 정도 급의 파동만 줘도 사실 이 구간에서 알트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머스크가 알트코인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도지는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 이때 도지가 또 펌핑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지가 못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머스크는 이런 잔파동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25% 놔두고 그냥 이렇게 이제 쭉 5만 달러, 10만 달러 가면은 이제 팔던지 말던지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 가진 비트의 75%는 일단은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측면의 경영 결단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켈러라는 전문가는 비트가 22,000을 지지하면 3만 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2,000을 못 지키면은 2만 아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22,000이라는 라인은 최근에 돌파했던 박스의 상단 자리 정도 됩니다. 22,000이 8시간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2,000 이제 한 900 정도, 800, 9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22,000이면은 요 정도 자리 딱 옵니다.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여기 몸통 고점이고, 여기 두 번 탁탁 맞았던 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22K까지 터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리고 여기를 못 지키면은, 여기를 지켜내게 되면 요런 식의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3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지지 못하고 꺾이면은 이제 2만 아래로 조금 쭉 밀리는 식의 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 쳐올려 놨기 때문에 2만으로 내려오면은 거의 올린 거를 다 내리는 수준의 조정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구간에서도 올린 거를 다 내려놓고 전고 돌파를 해줬지만은 여기서 21,000 정도를 일단 우리가 조금 이성적인 조정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000을 지켜주면은 당연히 좋은 거지만, 최근에 비트가 이렇게 하방을 줄 때 올린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는 조정을 주고 또 상승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밀리게 되면은 한 21,000 정도, 22는 좀 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FOMC 결과라든지 이제 달러 인덱스나 여러 가지 글로벌 거시 상황이 안 좋으면은 2만까지도 위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좀 확실한 기준점으로 하나 삼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입니다. 일봉. 우리가 시간봉, 뭐 2시간봉, 4시간봉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사이클을 이게 하방 사이클로의 시작이냐 상방 사이클로의 시작이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일봉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봉을 좀 띄워주다가 일봉으로 음봉이 이렇게 팍 떠버리면, 여기서도 양봉 주다가 일봉으로 이제 음봉이 팍팍 떠버리죠. 이렇게 팍팍 떠버리죠. 그러면 일단 이제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봐야죠. 이 패턴 자체가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6일에서 5일 정도는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 추세가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22K는 그냥 깰 것 같고 21에서 20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다시 양봉으로 전환될 때가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 들어갈 타이밍. 그래서 이렇게 눌리다가 요런 일봉상의 양봉 딱 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상방으로 또 일주일간 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의 양봉 마무리 딱 될 때 우리가 이제 그거 보고 판단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에도 본절 탈출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은 그분들은 조금 길게 놓고 보시면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요때쯤 되면은 다 본전 정도는 오실 겁니다. 비트 30K 정도 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물을 좀 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가 있죠. 눌림 구간에서 물 타놓게 되면은 어차피 좀 상방으로 주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약수익권이나 또 본절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더리움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안 빠지고 좀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시간봉 보고 계시고 이 시간봉으로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고점 딱 찍었던 1631 1630달러를 여기서 못 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가 나왔으면 더 가는 거였는데 결국에 돌파가 못 가고 여기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이제 내려박으면서 주요 지지 라인을 지금 다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지금은 조금 반등이 나오는 척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내린 거에 절반 자리까지 그 이상으로 올려놓고 여기서 횡보를 치지 않으면은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동산형으로 빠지고 보통 3파동 정도 빠지죠. 1파, 2파, 3파동 정도 이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양봉 뜨면서 추세 반전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도 일봉상으로 양봉 떠줘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추세 반전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보는 것이지 아직은 지금 일봉상으로 3연속 음봉입니다. 지금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물론 거래량은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 마무리하고 연속된 음봉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하방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또 7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트나 이더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하면서 또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급격하게 뭐 매수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지금 빨간불 켜고 이렇게 종목들이 좀 불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쉽사리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비트나 이더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봉으로 샌드박스 이런 거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여전히 바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전히 더 올라가야 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를 이렇게 지금 결국 만들어 놓고 있고, 결국 이 박스 중간 정도가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봤을 때 1,500원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이 날려보내면 최소가 2배이기 때문에 3,000원까지는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펌핑 때 샌박은 3,000원은 좀 찍어주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개미들 붙이고 물량 넘기고 나오려면 4,000원 정도는 이제 찍어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찍어주고 죽는 그림.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가진 어떤 포텐셜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폴카닷이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코인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쌍봉을 좀 크게 찍어 줬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프로젝트가 생태계가 다 만들어져 있고 파워가 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쌍고를 만드는 패턴이 여기서 물량 다 못 털었기 때문에 밑에서 잡고 다시 한번 해먹는 패턴으로 쌍고를 많이 찍죠. 비트도 쌍고를 찍고 내려온 거고. 근데 샌드박스는 아직 이제 봉을 한 번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잘하면 이거 쌍고 찍는 이런 무빙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된 펌핑이 안 나왔던 그런 코인들 말씀을 드렸었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직 저는 제대로 펌핑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거 좀 눌리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눌림이 나오죠. 올려놓고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1600 이하에서는 우리가 샌드박스 조금씩 모아갈 만하다. 3000원 목표로 잡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렇게 아직 안 쏜 코인들, 바닥에서 힘을 응축시키고 다음 비트 파동 때 크게 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저희가 전부 다 색출해내가지고 바닥 잡기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번에 바닥 제대로 잡아서 다음 비트 파동 때 수익 좀 크게 보실 분들은 전부 이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랑 이더리움 조금 빠진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빠져줘야 됩니다. 이번에 빠져줘야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파동 속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도 이제 금요일 지나가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빅 이벤트가 있고, 제대로 된 불장 사이클이 7월 27일 금리 인상을 아마 0.75포인트 정도 올려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시장에 좀 더 활기찬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8, 9, 10월 달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는 이유도 이번 상승은 그냥 준비 운동이었고 8, 9, 10월에 좀 제대로 된 펌핑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비트가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저는 여기서 바닥을 짚고 비트가 이렇게 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날도 더운데 좀 시원한 식혜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